자, 이제 물권의 종류입니다. 일단 물권의 종류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법률에 의한 물권도 있을 것이고 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있을 텐데, 물론 우리는 민법 시간이니까 자책 하단에 민법상 물권이 중요하겠죠. 먼저 보면 우측 메뉴에 다른 법률에 의한 물권 볼 필요가 없다, 그죠? 우리는 뭐 하기도 버거운 사람들이죠. 민법 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다른 법은 신경 쓰지 마시고 민법상 권리를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민법은요, 물권을 일단 둘로 나뉘어요. 점유권이라는 물권은 그림 나와 있죠, 그죠? 본권이라는 것으로 나뉘고, 요 본권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소유권이죠. 자, 개념이 이렇습니다.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이런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들을 우리가 본권, 대표적인 것이 뭐죠? 소유권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사실상 지배라고 있는 거죠.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어요. 다시 말하면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는 뭐가 돼요?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권도 있고 뭣도 있는 거예요? 소유권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니까 저에게 뭐가 인정이 되는 거죠? 점유권이 인정되고요.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뭐가 없는 거죠? 본권,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권과 소유권을 구별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자꾸 점유권을 풀면서 소유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제끼는 분이 계시고요. 그거는 출제자분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꾸 이용해 먹는 함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훔쳤든 뺏었든 어쨌든 간에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들을 뭐라 그래요? 본권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소유권이죠. 제가 제 땅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제 땅이란 말은 정당화시켜준 이유인 뭐가 있어요? 본권,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고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도 뭐는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있는 거고요. 다만 뭐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 소유권이 없는 것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점유권과 소유권은 뭐예요? 동일시하지 마시고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뭐냐면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해요. 소유권이 뭐라고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요. 소유권이 되려면 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제한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이고 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소유권이다.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권 우리가 뭐죠? 제한 물권이라고 하고요. 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권이 뭐예요? 용익 물권인 거죠. 제한적으로 처분만 할 수 있는 물권이 뭐예요? 담보 물권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용익 물권은 어렵잖아요. 담보 물권이 처분만 할 수 있다. 이걸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담보 물권을 가진 대표적인 저당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그래도 그 아파트는 제가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지 은행이 사용하고 수익하는 건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면 저당권은 뭐하러 설정했느냐? 제가 돈을 안 갚으면 그 아파트를 경매하려고요. 처분하려고 설정하는 거예요. 따라 담보물권의 목적은 뭐예요? 처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은 뭐예요?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물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용익물권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상권입니다. 개념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토지 사용권이,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목적의 제한이 있는데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자, 다시 한번요.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이다. 어떤 토지 사용권이죠?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뭐 하기 위해서요?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 아니 이거를 왜 앞에다 넣지 먼저 이거부터 쓰느냐?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토지 사용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세요. 보통 지상권 설명드릴 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걸 이러다 보니까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 을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자꾸 이 지상권을 건물에 대한 권리로 오해하시는 거예요.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이에요.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냐면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는 거잖아요.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에 대한 권리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건물이 철거가 되면 을의 지상권도 소멸된다는 지문은 X예요.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은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지상권은 뭐라고요?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건물 이런 거 몰라도 돼. 뭐라고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이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차이점 아시겠죠?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라면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쓰는 권리니까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만 알 수 있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내 토지를 위해서 남의 땅을 쓰는 권리는 뭐예요? 지역권. 내 건물을 위해서 남의 땅을 쓰는 권리는 뭐예요? 지상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개념만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 뭐 특별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권입니다. 저 드릴까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개념에서 전세권의 객체는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전세권이 뭐냐?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전세권이니까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도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전세권을 공부하다 보면 맨날 뭐만 생각하시냐면 건물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세권이 별로 좋은 권리가 아니에요. 별로 좋은 권리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버리세요. 전세권은 왠지 좋은 거, 임차권 왠지 후진 거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게 아주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내기 때문에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이라는 점에서는 강점이 있겠지만 하지만 별로 좋은 권리는 아니고 아무튼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전세권이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세 가지가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의 개념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유치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당권은 설정 등기를 통해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저당권이에요. 그 다음에 질권은 제가 안 적는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질권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요 반지가 있는데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제 반지를 담보로 잡아두는 거죠. 그때 전당포 주인이 갖는 권리는 뭐예요? 질권이에요. 질권이란 쉽게 말하면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가 뭐예요? 질권인데 시험 범위가 아닌 이유는 부동산 질권이 없어요. 왜요? 부동산은 갖다 맡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부동산 질권이 없기 때문에 뭐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질권의 개념은 뭘 생각하시라고요? 전당포.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담보가 뭐예요? 질권이다. 전 전당포 하면 꼭 떠오르는 게 제가 작년인가 마카오를 갔는데 밤이 돼가지고 이렇게 밥을 좀 먹으려고 나왔는데 어유 막 시커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골목 전체가 환해. 그래가지고 아 저기 밥집이나 갔더니 밥 집어넣고 맨 전당포만 그냥 쫙 있더라고. 전당포만 가보셨구나, 그죠? 그죠? 이게 뭐예요? 자 보면 도박하다가 돈 떨어지면 가지고 온 뭐예요? 명품 가방 맡기고 돈 빌리고, 그죠? 시계 맡기고 돈 벌리고 이런 게 잘 되니까 뭐예요? 전당포가 잘 되는 거죠. 아유 그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프죠, 그죠? 그 보면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닌데 그 도박에 그 빠져 있는 분들은 아무튼 여기 정도, 그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간수법상 물권이 있는데 우리 현행 법원 판례가 인정되는 간수법상 물권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묘기지권,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에 뭐죠? 양도담보가 있고, 양도담보 개념을 설명드렸죠? 언제 했죠? 신탁행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드렸어요. 그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다. 기억나실 거고. 그러면 분묘기지권하고 관습법상 물권을 좀 이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하는 물권입니다. 첫째, 분묘기지권이죠. 분묘기지권은 뭐의 일조로 보냐면 지상권의 일종으로 봐요. 따라서 분묘기지권도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래서 분묘를 뭐 하려고요?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쓰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고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심할 게 있어요. 지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의 땅에다가 을이 아버님 모시는 묘를 썼어요. 그러면 을은 분묘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은 뭐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분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중에 2차 공부를 하시면 뭐 공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장묘 등에 관한 법률 그런 거 배워요. 근데 그 법은 무엇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냐면 분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묘를 공부한 게 아니라 뭐예요? 토지를 공부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남의 땅에 묘를 쓰면 묘에 대해서 뭐가요?
장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고요. 우리는 묘를 공부한 게 아니라 뭐예요? 토지를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하고. 그러면 어떠냐면 에이씨 민법 선생님 틀렸네 이런 사람도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에이씨 우리 중개사법 교수님 잘못됐네 막 이런 분이 있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예요? 토지를 공부하는 것이지 묘에 대해서는 공부 안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하고 좀 복잡한데 개념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 기타 사유로 다르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사용권,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은 뭐예요?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고 건물만 등기해줘서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을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 기타 사유를 어떻게 해요? 다르게 된 거죠. 이랬을 때 갑이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을은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사용권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을은 갑은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요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우리가 이번 강의 때는 안 하지만 2월달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점유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다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저당권까지 공부하면 물권법이 뭐예요? 끝나게 되고요. 아까도 시험할 때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 가장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오늘은 개념만이라도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해 두자 이거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점유권이 뭐라고요?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고, 항상 구별해야 될 것은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인 소유권과 뭐예요? 구별하셔야 되고요. 또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고,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건이 제한물건인데, 사용, 수익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용익물건이고, 처분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담보물건이고, 용익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지상권이 뭐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지역권이 뭐냐?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고요. 전세권은 뭐냐?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자차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요. 유치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유치권이고요. 칠권은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에서 전담보를 생각하시면 되고, 저당권은 설정 등기를 하고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저당권이다. 끝이고, 간섭법상 물권은 세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잊지 말자. 분묘기지권,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분묘기지권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건물을 뭐 할 필요 없죠? 철거할 필요가 없다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 나와요.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선적 효력이란 말이 나와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우선적 효력, 우선한다 그러는 말하고 법에서 말하는 우선이 달라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고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권은 우선하고 채권은 열등하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병도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나중에 취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도 나중에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있어요. 이렇게 을병정이 순서대로 돈을 빌려줬다면 을병정 중 누가 먼저 돈을 받아요? 누가 먼저 돈 받아요? 뭘 물어보나 쉽죠, 그죠? 누가 먼저 돈 받아요? 혹시 먼저 돈 빌려줬다고 먼저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솔직히 이때는 누가 제일 먼저 돈 받냐면요, 승질을 들은 인간이 제일 먼저 받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행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받는 것이 뭐예요? 장땡이다.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채권은 평등해요. 다시 말하면 먼저 빌려줬든 늦게 빌려줬든 모든 채권은 뭐예요? 평등하기 때문에 먼저 받는 사람의 장땡이고요. 만약에 갑의 재산이 경매되거나 파산하게 되면 이제는 을병정은 평등하게 채권에게 비율로 뭐 받게 되냐면 안분 배분 받게 돼요. 채권은 뭐라고요? 평등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근데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을은 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요. 병도 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정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이제는 을이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뭐예요? 정이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죠. 을이 저당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우선한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이죠. 정도 물권이 있지만 뭔 개코나 우선해요. 맨 꼬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겁니다. 물권에 우선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있고 순서가 있다는 말인 거예요.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는 말은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채권은 뭐예요? 평등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선 그러면 우선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열이 존재한다예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면 우선에서 돈을 받는 권리가 아니에요.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우선 변제권인 거예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뭐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럼 확정일자라면 나는 우선에 돈 받나? 개코나 뭘 우선해. 확정일자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불과해요. 저는 이 용어도 결국은 위정자 국민을 우롱하는 언어라고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아니라 우열 변제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권의 우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간의 1번에서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은 뭐예요? 물권 상호간의 우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가 나와 있냐면 순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우선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우열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지만 특히 이 부분은 특히 예외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적 효력 우열은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은 뭐예요? 열등한다.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뭐에 따른다고요? 성립된 순서에 따라. 예외.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은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항상 우선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갑이 이 건물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뭘 설정해 줬냐면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성립 순서는 소유권이 먼저고 나중에 뭐예요? 전세권이지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 뭐예요? 전세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과 제한 물권은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는 거죠?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채권은 우열이 없죠? 평등하죠? 물권은 뭐가 있어요? 우열이 있죠? 따라서 이때도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게 되냐면 물권이 우선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다시 한번요. 우선적 효력이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말인데 그 우열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릅니다. 다만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요? 제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요? 물권이 우선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 바라고 교재 특히 우측에 상단에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조세 우선 특권 이런 거는 뭐예요? 신경 쓰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르는 게 도움이 되는 법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3번에서 뭐가 나오죠? 물권적 충고권이 나와요. 좀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좀 하자고요. 물권 충고권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고 항상 상식적이지 않게 되니까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종류는 누가 가져갔으면 돌려달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방해하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아직 방해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염려가 있다면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시면 의 한번 읽을게요. 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물권의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이게 외우거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게 개념이. 그러니까 물권의 청구권은 뭐냐면 이거는 개념이 아니라 물권 청구권의 종류고요. 종류고 어떻게 하시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라고요? 물권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왜 이해해야 되냐면 채권적 청구권하고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채권 청구권도 알게 돼요. 채권 청구권이 뭐냐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예요? 채권 청구권이.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이거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물권적 청구권이야 채권적 청구권이 구별하는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인 것은 다음 중 물권 청구권이 아닌 것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의 청구권이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물건이 없는 사람이 채권만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게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인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물건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야. 다음 중 채권적 청구권인 것을 물어보면 5개 질문 중에서 물건이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되거든요. 이 간단한 거를 그냥 수십 개를 외우고 있어. 막 외우고 있으니까 외운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오거든.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설명드리면 이래요. 어떠냐면은 이렇습니다. 시험 문제는 과거에 출제된 문제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 교재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그동안 출제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은 시험 문제 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과거의 문제를 참고를 하잖아요. 참고를 하되 답까지 똑같으면 베낀 거죠. 그잖아요. 출제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고만 하지 뭐는 안 해요? 베끼진 않으니까 공교롭게도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은 항상 뭐가 아닌 거예요? 답이 아닌 거예요. 베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을 힘들게 외운다 그래서 문제를 맞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예요? 물권의 청구권.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예요? 채권 청구권이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이 나뉘는 방법은 물건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예요? 물권 청구권.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예요? 채권 청구권이다. 연습을 해보죠. 연습을.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을에게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건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간단하잖아.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래? 매매계약 2년 이렇게 외운다고. 그러니까 외우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이거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 그자쓴 놈만 네가 너한테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느냐.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뭐 했어요? 취소했어요. 취소한 매매가 뭐가 돼요?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예요? 등기도 무효니까 갑의 입장에서 을의 등기는 무효 등기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그 등기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갑이 행사하는 이 청구권은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죠. 왜요?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누구 거예요? 갑 거.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으니까 이때 행사하는 거는 뭐예요? 물권이 청구권인 거죠. 이런 분도 많아. 이전 등기는 채권적 말소 등기 그거 아니에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 등기든 말소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예요? 물권적.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채권적. 쉽죠? 근데 이걸 왜 틀리냔 말이죠. 환장한단 말이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교재 보시면 의 나왔고 종류 나와 있는데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건 쭉 읽어보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성질이 나와요. 그죠? 성질. 자, 보자고요. 지울게요. 물권적 청구권은 성질이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물권 청구권도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물권 아니면 뭐예요? 채권이 되잖아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요? 자, 아까 우리가 채권은 대인권이라고 했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대물권이라고 했죠?
대인권이에요, 대물권이에요? 물건한테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제 안경을 훔쳐갔으면 훔쳐간 놈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거지. 훔쳐짐을 당한 안경한테 돌아와라 이러는 거예요? 물권 소유권은요,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대인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물권은 뭐라고요? 직접 지배권. 채권은 뭐라고요? 간접 지배권.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물권 소유권은 지배권이에요? 지배권이 아니에요? 지배권 아니죠?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내 물건을 가져가서 반환 청구권이 따라서 제가 해피해요? 제가 만족스러워요? 아니잖아요. 그 인간이 저한테 뭐예요? 돌려줘야, 반환을 해줘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만족이 생기니까 물권 청구는 절대로 뭐가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표정이 왜 그러세요?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제가 반환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물권도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그 청구권 자체가 저에게 뭘 주는 게 아니에요?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뭘 해야지만요? 돌려줘야지만, 반환을 해야지만, 이행을 해야지만 비로소 만족을 얻기 때문에 물권 청구권은 뭐가 아닌 거예요? 지배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권 청구권은 다시 말하면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인 거예요. 그죠? 그럼 교재 볼게요. 성질에서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 교재는 물권이라고 써 있나요? 앞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이지만 이런 말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성질을 갖는다는 말은 그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이에요. 다만 이 채권인데요. 이 채권은 어디서 발생하고 있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순수한 채권은 아니고 특수한 채권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채권이지만 무슨 성질도 조금 있는 거예요? 물권적 성질도 조금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물권 소유권이 물권이냐 채권이냐 물어보면 뭐로 이해한다고요? 채권이다. 다만 이 채권이 어디서부터 발생하고 있어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적 성질도 있는 특수한 채권이 뭐라고요? 물권 소유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됐죠? 그죠? 자, 그러면 물권 성질이 뭐가 있느냐? 교재는 굉장히 지라같이 복잡하게 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물권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 이게 물권 소유권의 성질이에요. 물권 성질이에요.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제가 이 안경에 소유권이 있는데 누가 이 안경을 가져가더라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면 소유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따라서 물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물권과 물권 소유권은 뭐 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가 물권적 성질인 거예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린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물권은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물권적 성질인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채권입니다. 따라서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권리고요. 지배권이 아닙니다. 다만 물건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적 성질을 더 아울러 가지고 있는데 물권과 절대로 뭐 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다. 따라서 물권적 소유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판례들이 그 얘기예요. 판례들이. 그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나왔지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판례에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볼 건 아니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행사 요건이 나와요. 1번 뭐 의미 없고 침해가 있어야 되고 2번 해가지고 기억 청구권자 주체와 니은번 상대방이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두 가지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구별하는 문제 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또 어렵지는 않아요. 반복입니다. 주체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물권이 없는 사람은 뭘 행사할 수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끝. 상대방 침해자를 말하는데 이 침해자는 그럼 누구냐? 자, 생각을 해보자. 제가 오래간만에 런닝을 빨아가지고 옥상에다 널었어요. 널었는데 한 2시간 있다 가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옆집 마당에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 아줌마 제 런닝 주세요 하겠죠? 그죠? 전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 런닝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 아줌마한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상대방이고 침해잖아요. 그죠? 왜 그 아줌마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 건가요? 제 런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점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 아줌마 아무 짓 안 했죠? 그죠? 그 말은 점유만 하고 있다면 침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다라는 게 나와요. 이게 다예요. 주체는 뭐 해야 됩니까? 물권자여야 한다. 상대방은 누구를 말합니까? 점유자를 말하되 그 점유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가 없다. 됐죠? 이거 가지고 이제 한 문제를 만드는데 다 틀려요. 다 틀리고 나오면 올해도 나왔지만 다 틀렸어요. 그죠? 판례도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연습해 보자고. 판례는 외울 게 아니라 연습이에요. 문제를 풀고 사례를 이해하고 판례를 이해하는 도구는 뭐예요? 이게 전부예요. 요 가지 푸는 거예요. 올해도 나왔어요. 자, 보세요. 갑이 토지를 뭐 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 갑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의 땅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혹시 갑이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자는 뭐 해야 돼요? 물권자여야 돼요. 건물은 갑게 아니라 을 거죠. 그죠? 지금 갑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 갑게 아니잖아요. 그럼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항상 뭐라 그래? 아이씨, 때려 부시는데 왜 못 내보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권자여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물어보면 올해도 나왔지만 건물이 누구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건물 누구 거예요? 을 거. 갑거가 아니니까. 뭐는 요구하지 못해요? 퇴거는 요구를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근데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한 후에
요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럼 갑은 이제 철거를 을에게 요구해야 돼요? 병에게 요구해야 돼요? 둘 다 요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요구해야 돼? 상대방이 누구예요? 지금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병한테 팔아먹었다고요. 누구한테 철거해달라고 해야 돼? 네, 병한테만 할 수 있는 거죠. 얘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권자 청구 상대방은 누구를 말해요? 점유자를 말하죠. 지금 건물을 을이 병에 양도했다면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병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자꾸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끼는 거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뭘 쳐다봐서 그러세요?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말은 토지에서 나가란 얘기니까 토지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죠. 이해되시죠? 누구한테만요? 병한테. 근데 병은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몰라요.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이랬을 때 갑은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답답해. 답답한 게 아니라 이거를 기억하고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충 감으로 잡으니까 답답하죠. 저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 없어. 여기 써 있잖아. 고의 가실 필요 없다고. 아 미치겠어 내가. 다시 해요. 옆집 아줌마. 그 옆집 아줌마는 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뭐예요? 런닝을 돌려줘야 돼요? 그 런닝을 뭐예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기는 하면 그 사람의 뭐는 필요 없어요? 고의나 과실은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뭐예요? 얘가 선임 무과실을 뭐 할 수 있어요?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다. 이게 왜 틀린 거야 자꾸. 와 병 큰일 났다. 뭘 큰일 나. 우리가 큰일 난 거지 못 맞히니까. 다시 말하면 법은 모든 사람에게 손해 없이 막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고 그 사람에게 뭐는 필요 없습니까? 고의나 과실은 필요 없으니까 평액이 선임 무과실로 당연히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거를 교재 나와 있는 판례를 외울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모르면 의미가 없어. 결국 여러분이 숙지할 것은 뭐예요? 요거를 가지고 자꾸 뭐예요? 따져보시면서 아 요래서 그렇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내 거로 어떻게 해요? 만드셔야 돼. 내 거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아이씨 법 그지같이 이런 법이 다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내면 공부가 매우 5년 10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넘길게요. 자 넘겨보시면 뭐 행사에 모시는 거 외우려 마시고 비용 부담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건 안 적으셔야 돼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시간이. 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이 예로 나눠야 돼요. 우리 교재 원칙만 나왔는데 원칙 침해자가 부담을 한다. 다만 항상 침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많이 나온 사례인데 갑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어요. 담입니다. 담 경계. 근데 갑의 마당에 멋있는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요게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을 마당에 처박혔어요. 그러면 지금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나무 때문에 내 마당을 못 쓰는 거죠. 따라서 네 나무 가져가라. 뭐 할 수 있어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이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크레인이 와야 됐어요. 그러면 크레인 비용은 누가 받으느냐?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침해자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부담하니까 크레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라는 논리가 되겠죠. 그죠? 근데 갑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갑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을 마당에 있죠. 그죠? 떨어진 게 런닝이 아니라 뭐예요? 남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나무 내놔라.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런 비용은 침해자의 뭐예요? 의리 부담한다. 이런 논리가 생겨버려요. 의리 환장하겠죠? 그죠? 따라서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 어떻게 하냐면 원칙적으로 물권과 청구권은 적극적 행위 청구권이기 때문에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면 침해자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침해자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적극적 행위 청구권이 아니라 소극적 인용 청구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때는 비용을 청구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주류의 태도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키가 넘어진 거지 을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잖아요. 그죠? 이때는 갖다 달라는 적극적 행위 청구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갈 테니 참아다오. 소극적 인용이란 말은 인용이 뭐예요? 참아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겠어요? 런닝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안방에 누워가지고 아줌마 옆집 아저씨인데요. 여기 4층까지 런닝 갖다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 다시 말하면 그 아줌마가 가져간 게 아니잖아. 침해자에게 뭐가 없어요? 고의가 과실이 없다면 내가 가져갈 테니 좀 참아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소극적 인용 청구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용이 발생한다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청구자가. 이해되시죠? 그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그 아줌마가 제 런닝에 매력을 느껴서 가져갔어. 그러면 그 아줌마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이거 미쳤어? 빨리 내 방까지 갖다 줘. 이렇게 적극적으로 갖다 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넘어졌다.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뭐가 없어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져갈 테니까 문 좀 열어주지 않으면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소극적 인용 청구권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을에게 뭐가 없어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비용으로 가져갈 테니 문 좀 열어주지 않으면 뭐로 바뀐다고요? 소극적 인용 청구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누가 부담해요? 침해자가 부담하지만 침해자에게 뭐가 없으면요?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오히려 비용을 누가 부담해요? 청구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주류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판례는 1번과 2번이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1번이 뭐예요? 원칙. 2번은 뭐예요? 예외. 그죠? 언제 예외가 라고요? 침해자에게 뭐가 없을 때요?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는 뭐로 되는 거예요? 인용 청구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는 뭐 큰 의미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억, 불법 행위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죠. 기억나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위법행위해야 되는데 위법행위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 안 하는 뭐예요? 채무불이행.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뭐예요? 불법행위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럼 됐죠? 그죠? 자, 그럼 얘기입니다. 옆집에 런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줌마에게 뭐는 없어요? 고의나 과실은 없죠? 그죠? 어디 있어? 지워나요? 어디 있어? 주체 상대방. 안 보여. 아무튼 좋아요. 그러더라도 저는 그 아줌마에게 물권도 청구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줌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줌마가 제 런닝에 매력을 느껴서 가져갔다면, 고의나 과실했다면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함과 아울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죠?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뭐가 필요 없습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 그죠? 나머지 것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불법 원인금 여기서는 의미가 없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맨 위에 부동산 임차인의 물권 청구권이에요. 규정 볼게요.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 임차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방해 제거 청구권 인정된다.
이거는요. 이거 모르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예외예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 그죠? 물권과 청구권은 누구만요? 물권이 있는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임차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셔야 돼. 자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항력이 있으면 이렇게 기억하면 또 틀려. 그죠? 다시 한번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요? 채권이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예외는 의미가 없는 거 이런 거는 그죠? 원칙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계약상 반환 청구권과 함께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214페이지 물권의 변동부터 해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